이번 시간에는 실험 5차 또 5차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실험은 5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든 간에 실험으로 얻어진 수치는 5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숫자하고 실험에서 말하는 숫자는 개념이 다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숫자는 오차가 없는 것이지만 실험에서 말하는 어떤 숫자라는 것은 항상 오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험의 그 오차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테마틱 에러, 기기 오차라는 것이고, 하나는 다음으로 그 랜덤 에러라는 것입니다. 시스테마틱 에러, 시스템 에러 또는 기기 오차라고 하는 것은 기기가 잘못된 것이죠. 기기가 잘못되었던가, 예를 들면은 자를 가지고 우리가 길이를 재는데 그 자를 대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저울도 잘못 나오면은 뭐 체중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죠. 그런 것을 기기 오차라고 합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측정해도 측정치는 참값과 차이를 가지게 되죠. 그 차이를 오차라고 합니다. 또는 얼마나 이 측정치와 참값의 차이가 적은가를 정확도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accuracy, 형용사로는 accurate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확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자를 만들었으면 그 자가 얼마나 정확한가, 또 저울이 얼마나 정확한가, 또는 뭐 BOD를 측정했다고 하면은 그 BOD 측정 방법이 얼마나 정확한가, 또 시약의 경우에 이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시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표준 시약이라고 해서 농도가 정확한 그 시약을 만드는데, 그 표준 시약이 농도가 잘못되면은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해서 측정한 값은 모두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표준 시약이 농도가 얼마나 정확한가, 이런 것들을 정확도, accuracy라고 부릅니다. 정확도는 보통 참값과의 차이를 퍼센트 단위로 나타냅니다. 참값으로 나누어서. 이 시스테마틱 에러는 기기의 보정이 잘못되었거나 기기가 아예 잘못 만들어졌거나, 또는 그 어떤 표준 시약을 가지고 검정선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 표준 시약을 자기가 만일 잘못 만들었다, 예를 들면은 농도 1mg/L 용액을 만들어서 내 시료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걸 잘못 만들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모든 분석이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기의 보정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것이 실험 5차 시스테마틱 에러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랜덤 에러라고 하는 것은 임의 오차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측정하거나 기기가 측정하거나 어떤 경우건 간에 반복해서 측정해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울을 가지고 내가 체중을 잰다. 체중을 재는데 그램 단위로 측정이 되는 저울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올라가서 조금 몸을 움직이다 보면은 저울 눈금이 막 흔들리죠. 또는 뭐 측정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시료의 수분이 증발해서 뭐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mm 눈금까지 있는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데 0.1mm 단위로 측정했다. 그러면은 내가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측정했을 때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랜덤하게 발생하는 에러다, 임의 오차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반복 측정의 재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재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얼마나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같은 값이 많이 나오면은 그것을 정밀하다, 영어로 precis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밀도, precis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 측정했을 때 아주 유사한 값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reproducibility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reproduce 한다는 것은 같은 데이터가 또 생산된다, 재생산된다, 이런 뜻이죠. 재현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가 얼마나 재현되는가, 이것을 그 정밀도, precision 또는 reproducibility라고 합니다. 정밀도는 측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측정했는가, 또 잘 신중하게 측정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는 물론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울로 무게를 재는데 그램 단위로 측정되는 그 저울을 쓴 경우와 밀리그램 단위로 측정되는 저울을 쓴 경우, 거기에서 측정할 때마다 나타나는 차이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어떤 실험의 정밀도는 표준 편차라는 값으로 나타납니다. 표준 편차라는 것은 측정치에서 평균 값을 빼는 거죠.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척도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표준 편차는 여기 보면은 그 측정치와 평균치의 차이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을 루트를 다시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 에러가 큰 값, 좀 비정상적으로 큰 값이나 비정상적으로 작은 값이 있으면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표준 편차가 그 에러가 큰 데이터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측정 횟수로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는 여러 번 측정해도 바뀌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번 측정한 경우와 90번 측정한 경우, 100번 측정한 경우, 이런 것들이 표준 편차는 거의 유사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표준 편차는 그런데 이 평균이 얼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준 편차가 1mm다. 그런데 길이가 10cm인 물체를 측정했는데 표준 편차가 1mm로 나왔다. 이런 경우하고 100cm짜리를 측정했는데 1mm인 경우, 의미가 다르죠. 10cm에서 1mm 측정한 경우는 오차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100cm를 쟀는데 1mm밖에 편차가 없었다고 하면은 측정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변동계수라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오차라고 해도, 같은 편차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1mg의 편차를 냈는데 그 무게가 10mg인 경우, 그럼 이 편차는 10%가 되죠. 이 값을 변동계수라고 부릅니다. Coefficient of Variation, 보통 CV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10%가 되는 것이고, 만일 1mg 오차가 났는데 그 무게가 100mg이다. 그러면 이것은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계수가 작은 경우에는 좀 더 측정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측정 횟수와 표준 편차는 무관하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 여러 번 측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 그 여러 번 측정하면 뭐냐면은 반복 측정 횟수가 늘어나면은
모평균을 추정하는 신뢰 구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평균 추정의 신뢰 구간, 즉 어떤 물체의 길이나 무게를 우리가 쟀다, 농도를 쟀다고 했을 때 그 원래 모집단의 크기가 얼마일까, 이것을 추정하는데 그 신뢰 구간을 줄일 수가 있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정확도와 정밀도를 다시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정확도는 어떤 측정치가 참값과 얼마나 가까운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 그림이 accuracy입니다. 이게 accuracy고, 그러니까 측정치 A의 측정치와 B의 측정치를 참값과 비교해 보면은 B가 훨씬 가깝죠. 그럼 B가 더 accurate하다. B가 더 accurate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밀도, precision은 뭐냐면 같은 측정을 했는데 평균은 같아요. A나 B나 같은데 이 A와 B를 보면 A의 데이터는 훨씬 더 넓게 퍼져 있고 B의 데이터는 훨씬 더 좁게 모여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B가 더 precise하다, 정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precision이 좋은 방법이 accuracy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분석 기기가 좋다거나 분석하는 사람의 그 스킬이 더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프리시전이 좋은 경우가 accuracy도 좋은 사례가 많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기를 사용해서 측정하는데 캘리브레이션을 잘못했다. 그 수질 분야에서 흔히 오차를 잘 줄 수 있는 캘리브레이션이 뭐냐면 디오메타라는 겁니다. 디오메타는 반복 측정했을 때 재현성은 뭐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캘리브레이션을 잘못했거나 또는 한번 캘리브레이션 하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이 캘리브레이션이 좀 변합니다. 그때 다시 사용할 때마다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캘리브레이션을 안 하거나 잘못하면 아무리 정밀하게 측정이 된다고 해도 그 값이 참값과 차이를 많이 주게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법은 accuracy가 문제가 되고 어떤 방법은 precision이 문제가 되고 그래요. 이 옆에 있는 그림은 그 사격을 하는 경우에 accurate하다는 것과 precise하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high accurac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탄환이 목표 근처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분산이 좀 크죠. 그런 것은 high accuracy, low precision이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탄착군이 잘 모여 있는데 이 중심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죠. 이런 경우는 precision은 좋지만 accuracy가 낮다. 또 세 번째 경우는 중앙에 잘 모여 있고 첫 번째에 비해서 세 번째는 그 데이터가 중앙에 많이 모여 있죠. 이런 것은 accuracy도 높고 precision도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 숫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효 숫자는 뭐냐면 숫자가 이렇게 여러 개 소수 이하로 뭐 여러 자리 숫자가 있는데 그게 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줄을 하나 1m 정도 대략 끊었어요. 오차가 한 뭐 10cm쯤 되겠죠. 팔로 이렇게 벌려서 1m를 끊었다. 그런데 그 1m를 측정했을 때 오차가 한 뭐 10cm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그 1m짜리 줄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3등분 했다. 오차가 없거나 아주 오차가 적게 정확하게 3등분을 했다.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1m를 3으로 나눈 것이죠. 1m를 3으로 나누었는데 답은 0.3, 0.33, 0.333, 0.3333
계산기를 누르면은 0.3333 무한이 나가죠. 자, 어느 것이 답일까? 어느 것이 답일까? 이때는 내 측정치가 오차가 얼마가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10cm의 오차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오차가 없이 아주 정확하게 3등분 했다 그러면 오차도 3등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약 3cm 정도의 오차는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3cm 정도의 오차가 있다면은 그 소수 셋째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0.3cm죠. 그 소수 셋째 자리는 내가 측정할 때 생긴 오차보다도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보다도 한 자리 아래수인 그런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물론 의미가 없고, 소수 둘째 자리는 3cm, 3cm니까 뭐 약간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인정되는 그 룰은 뭐냐면 오차보다 한 자릿수 아래, 오차보다 한 자릿수 아래의 숫자는 오차의 크기의 10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 거기는 버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걸 그 길이를 쓴다면은 0.33m 또는 0.3m 이 정도까지만 써야 됩니다. 소수 셋째 자리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유효 숫자는 두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한 자리 또는 두 자리가 된다. 체중을 재는데 67kg이다. 67.3이다. 67.35kg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너 체중을 물어보면은 67.35 소수 둘째 자리까지 말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 사람 없죠. 소수 첫째 자리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재보면은 체중이 달라요. 그러면 그 소수 첫째 자리도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체중을 물어보면은 그냥 소수 자리 떼내고 1kg 단위로 보고를 하죠. 그건 뭐냐면 직감적으로 1kg 미만은 측정 오차 범위보다 작다. 측정 오차 이내의 수준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효 숫자를 1kg 수준, 즉 두 자리에서 끄는 겁니다. 유효 숫자가 이것은 두 자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세 자리고 이건 네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쓸 때는 뒤에 의미가 없는 숫자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재는데 67.35kg 이런 것은 뒤에 소수 이하 자리는 의미가 없는 오차보다 작은 숫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오차보다 한 단계 아래 단계에 있는 숫자는 의미 없는 것이니까 삭제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몇 자리를 쓰는 게 좋은가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및 공학 분야에서 유효 숫자 세 자리를 사용합니다. 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셋째 자리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자리의 오차는 100분의 1 정도 오차죠. 100분의 1에서 한 1000분의 1 사이 정도의 오차인데 이 정도는 뭐 오차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65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걸 그대로 숫자를 일반적으로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죠. 2650, 2650. 자, 2650이라고 썼으면은 이 유효 숫자가 세 자리까지인지 아니면 0까지 쓴 것인지 알 수가 없죠. 끝이 0이니까. 그래서 2.65 곱하기 10의 3승 하면은 유효 숫자 세 자리. 그러니까 요 앞에 세 자리까지가 유효 숫자고 마지막 자리는 유효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까지 유효 숫자라고 말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2.65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자리를 씁니다. 수질 측정,
뭐 우리 수질 분석에서 주로 다루는 BOD, SS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오차가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 셋째 자리까지 쓰면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4승 하는 것과 1.00 곱하기 10의 4승, 1.000 곱하기 10의 4승, 이것이 다 다른 숫자입니다. 실험에서는 다른 숫자입니다. 수학에서는 같은 숫자죠. 그렇지만 실험에서는 다른 오차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수학적으로 보면 전부 만입니다. 만. 동일한 크기지만 이 오차에서 볼 때는 이 세 개는 유효 숫자가 두 자리, 여기는 세 자리, 여기는 네 자리 이렇게 쓴 거예요. 유효 숫자의 자릿수를 따질 때 소수 이하가 몇 자리인가 이걸 세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이하 몇 자리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단위의 차이지 유효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 앞에 있는 0은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0.00124라고 하면은 이 숫자의 유효 숫자는 세 자리입니다. 물론 소수 다섯째 자리까지 썼지만 유효 숫자는 세 자리다 하는 거죠. 또 124000, 이 뒤에 0이 3개가 붙어 있는데 이 0이 3개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그냥 그 반올림해서 나온 0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유효 숫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쓰면 옳지 않고 scientific expression은 1.24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써야 유효 숫자 세 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이게 만약 1.240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쓰면 이것은 유효 숫자가 네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수학적으로는 1.0, 1.00이 같은 숫자지만 실험에서는 다르다. 그래서 1몰 용액과 1.00몰 용액은 다른 용액입니다. 자, 1몰 용액은 대충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1.00몰 용액은 1% 이내 오차를 가지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1% 수준의 오차. 그러니까 유효 숫자 세 자리죠. 그래서 시약을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몰 용액 그러면 무게를 보통 그 주부 저울이나 뭐 탑로딩 저울로 일반 저울로 대략 재면 돼요. 그런데 1.00몰 1%까지 또는 1.000몰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은 케미칼 밸런스로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에 따라서 시약을 만드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유효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헷갈리는 거죠. 유효 숫자를 그럼 몇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가? 원칙은 뭐냐면 결국은 마지막 숫자의 오차가 얼마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숫자의 오차가 얼마인가. 앞에 예를 들 때 그 1m를 3으로 정확히 나눴다 그랬죠. 그 1m라고 하는 숫자의 측정치의 오차가 얼마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유효 숫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뒤에 나누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무리 정확해도 유효 숫자가 작은 그러니까 오차가 큰 숫자에 맞춰야 된다. 오차가 큰 숫자의 기준으로 맞춘다. 예를 들어서 10.3과 0.236을 더했다. 그러면 이것은 10.3이라고 하는 숫자는 소수 둘째 자리부터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차가 크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더하는 숫자 소수 둘째 자리, 셋째 자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5, 36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오차
보다 작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숫자다. 그래서 잘라버려야 된다. 오차가 가장 큰 숫자의 기준으로 맞춰라, 자릿수를 맞춰라 하는 겁니다. 또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10.3에서 0.236을 뺐다. 그럼 이 오차 소수 셋째짜리, 넷째짜리는 삭제해버리는 것이 맞는다. 곱셈 나눗셈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곱셈 나눗셈. 여기는 유효 숫자가 5자리고 여기는 3자리죠. 그러면 답도 3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자리라고 하는 숫자가 오차가 훨씬 크죠. 5자리 쓴 것보다. 그 오차가 큰 쪽에 맞춰야 된다.